이분의 그 장종인 대표님이 탁월한 인사이트를 제가 반해서 장종인 대표님 그때 사셨던 데가 또 군포 아니셨어요? 그렇죠. 이제 돌아오는 길에 군포에 같이 돌아오면서 제가 그 당시 기억이 나요. 그 대표님한테 멘토 좀 돼주세요. 안녕하세요. 건프로의 월천스쿨의 건프로입니다. 오늘은 마케팅의 신, 온라인 마케팅의 신이 되시고 저한테 마케팅 멘토가 되시는 저희 대표님 사적으로 또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장종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 텐데요. 장종희 대표님 그 온라인 마케팅으로만 20년 하셨어요. 그리고 플랜스페이스라는 광고 대행사를 15년 정도 하셨고 책을 5권을 접필을 하셨어요. 지금 이제 신규로 나온 책인데 이 5권의 책 중에서 보통 책을 한 1, 2년 정도,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만에 책을 쓰시는 놀라운 능력자세요. 그 장종희 대표님 모시고 히스토리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장종희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플랜스페이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는 온라인 창업부터 네. 마케팅이 필요한 그 회사에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로서 네. 일도 하고 있고 광고 업무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장종희 대표님 저랑 인연이 됐던 게 그래도 한 15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. 정말 10년 이상은 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세리포럼이라고 그걸 운영하셨죠. 세리포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때 2003년부터 했었죠. 2003년도. 그런데 최근에 이제 회사가 바뀌면서 예. 이제 포럼이 좀 이제 서비스 중지를 하게 돼서 올해로 아마 중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세리포럼에서 네. 그때 강의를 처음에 제가 들었는데 기획연구회라는 강의. 그죠? 그렇죠.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의 그 장종인 대표님이 탁월한 인사이트를 제가 반해서 장종인 대표님 그때 사셨던 데가 또 군포 아니셨어요? 그렇죠. 이제 돌아오는 길에 군포에 같이 돌아오면서 제가 그 당시 기억이 나요. 그 대표님한테 멘토 좀 돼주세요.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형님 동생도 하는 관계인데 지금은 또 수원에 계시잖아요. 네네. 저도 또 수원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인연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. 장종희 대표님 예전에 처음에 기획연구회 하시면서 그 당시 했던 광고 대행사는 키워드 광고 대행사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? 그렇죠. 초창기였죠. 네, 그때는 네이버 키워드 그쪽에 광고 대행사를 하셨고 그 덕분에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도 만들고 키워드 로직도 좀 배웠었거든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온라인,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힘이 세잖아요. 그렇죠. 온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20년 했다고 치면 보통 15년 이상 하면 프로라고 하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하신 분이고 최근에 SNS 마케팅이라는 또 책을 쓰셨어요. 그렇죠? 네.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지난달 10월 26일에 나왔으니까 예. 따끈따끈한 책이죠. 그렇죠.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유튜버랑 인스타그램이랑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 팁도 저한테 좀 주시고 계시거든요.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매체가 있으세요? SNS 마케팅에? 요즘에는 이제 주류 플랫폼으로 이제 학교에 자리 잡은 네.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. 뭐 페이스북, 예. 뭐 인스타그램, 네.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버가 될 것 같죠. 네. 유튜버는 제가 생각할 때 확장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글이 망하지만 않으면 유튜버는 계속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. 특히나 뭐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해가지고 20대, 30대 여성, 남성분들이 하루에 방문을 한 10번 이상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본 적이 있어요.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저희가 월천인 분들이 사업하시려고 하신 분들이거든요. 그분들한테 강하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또 있으신가요?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. 네. 왜냐면 그 SNS 하는 것도 네.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돼야 되는데 네.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한테 유튜브라는 거는 되게 네. 어려운 난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럴 그렇죠. 경우에는 내가 뭐 SNS 익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네.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. 네. 그러면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된다. 그러면은 네이버의 대표적인 그 포스트라든가 네. 아니면 블로그 네.
그다음에 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 그러시면 유튜브로 제안을 드리죠. 아, 그렇죠. 저희도 그래요. 매체를 다 하거든요. 그 뭐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, 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뭐 최근에 부동산 했을 때는 밴드를 마케팅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밴드 채널은 제가 볼 때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ROI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리턴 오브 인베스트. 그러니까 시간이랑 체력을 투자했을 때 리턴율이 제일 많은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튜버랑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인스타그램을 저희 쇼핑몰 하시는 오너분들이 많으신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 거를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? 그거는 모든 SNS에 어떻게 보면은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무엇보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네.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거는 뭐 인스타그램 마찬가지고 유튜브 마찬가지인데 네.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딱 한정적인 영역에 좀 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영역이라는 거는 네. 재미, 네. 흥미, 네.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객에게 즉각적 반응을 줄 수 있는 어떤 즉시성이 콘텐츠가 네. 지속적으로 올라야만이 네.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SNS인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지속성이라고 하면 콘텐츠가 대략 개수가 몇 개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? 재미랑 흥미의 요소. 보통 하루에 하나는 권고를 하는데 네. 그래도 2, 3일에 하나 정도는 꼭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렇죠. 저도 인스타나 유튜버는 매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신의 탤런트, 재능을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마트스토어 관련한 강의도 진행하시잖아요. 네. 스마트스토어 물론 저도 강의를 하는데 저는 대량 등록에 치중돼 있고 대표님은 그냥 A부터 Z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아예 A부터 Z까지 진행했을 때 제일 유의할 점 그것도 너무 폭넓은 질문일 수가 있겠는데. 풍담을 질문. 네. 워낙 스마트스토어 강의를 뭐 1시간, 2시간 해야 되는 강의라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딱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. 스마트 스토어는 네.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그 SNS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네. 스마트 스토어도 네. 어떻게 보면 점수 기반의 쇼핑몰이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그 점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매를 시작하느냐 네. 아니면은 그 점수를 이해 못하고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그 점수라고 하면은 그 어떤 네이버에서 아마 네이버 쇼핑에서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네. 상단 왼쪽에 네. 그 지수라는 그 네. 설명이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적합도, 네. 인기도, 네. 신뢰도라는 그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네. 현재 어떻게 노출이 됩니다라고 네. 해서 그 설명이 나오는데 네. 그 지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네.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거하고 네. 이해 못하고 작성하는 거하고는 그 아마 노출 그 다음에 매출 다 연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적합도, 인기도. 인기도, 신뢰도. 신뢰도. 그거 요즘에 제가 유튜버 채널에 집중하는데 유튜버 채널에 팁 하나만 주세요. 근데 유튜브는 네. 딱히 뭐 지수 개념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네. 그 콘텐츠의 질, 네, 콘텐츠 그 다음에 업로드 주기 업로드 주기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시청 시간도 중요하죠. 안 그러나요? 시청 시간. 중요하죠. 네, 시청 시간. 그러니까 콘텐츠의 질이나 업로드 중요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할 때 대표님이 이 기획자, 마케터, 영업자를 위한 SNS 마케팅 노하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쇼핑몰 오너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 중에 기획자, 마케터, 영업자도 있는데 영업자들의 팁은 혹시 있으신가요? SNS를 활용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영업을 한다, 아니면은 뭐 이제 화장품 영업을 한다. 그런 분들한테 팁 같은 경우도 한번 SNS를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좀 높이는 방법. 예전에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뭐든지 줌으로 활동했잖아요. 그 방법이 있을까요? 비대면으로. 비대면은 뭐 일상화가 돼서 뭐 그렇게 네. 어려운 건 없고요. 예. 무엇보다 그 내 상품에 대한 이해하고 고객이 과연 어떤 콘텐츠를 그러니까 원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네.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
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영업자. 근데 우선은 뭐 예. 콘텐츠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예, 우선은 그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알고리즘. 특히 콘텐츠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 우선 1차적으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, 네이버 블로그에도 알고리즘이란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그 알고리즘 이해 없이 그냥 매일마다 작성한다고 해서 그게 검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대표님, 그러면 키워드 포인트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, 영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상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. 그러니까 고객을 내 고객이냐,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, 고객이 아닌 사람이냐 판단할 수 있는 아무래도 상담 데이터가 있으면은 영업자들이 풀어나가기 편할 것 같은데, 그 상담 데이터를 모으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? 예전에 보험회사도 마케팅을 좀 많이 했다고 들었었는데, 보험 상담 DB 뭐 그런 거요? 예, 그렇게 예전에 경험상 어떻게 했을 때 상담 DB가 많이 나온다,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아. 상담 DB를 예, 뭐 구매를 하면 되긴 한데 예. 그게 확실하게 우리 고객이 타겟팅할 수 있는 고객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우선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가 우선 1차적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광고요? 그렇죠.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홍보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. 거기서 이제 고객들이 광고를 통해서 고객 DB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타겟팅률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타겟팅률이요? 네. 그거를 좀 프로세스를 맞춰갈 필요가 있겠네요.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마케터 관련한 질문을 드릴 텐데, 한번 끝나서 갈게요, 지금. 그리고 2부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